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지난 4월 SK가 세종시에 반도체 공장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SK도 세종시도 모르는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매년 약 4%대의 인구 성장률을 유지하며 급성장했지만 몇 년째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지역 경제의 현황을 짚어보고 발전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의 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의 두 지표 모두 2022년까지 하향세를 지속하다 지난해는 상승세였습니다. 23년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각각 57.2%와 63.5%로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해당 수치로만 보면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재정 여건으로 생각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본 예산은 지난해 2조 2,640억 원 대비 약 11.4%나 줄었고 경직성 경비와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해 긴축 재정 기조입니다. 이러한 재정난은 세계 경제의 영향 탓도 있지만 재정 기여도가 높은 우량 기업들이 적은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상당수 재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원인 지방세는 2021년 8,771억까지 증가하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약 900억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도 지방세와 같은 흐름을 유지했으며 지방세 대비 비중은 출범 당시 47%에서 21년 33%까지 감소하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23년에는 그 비중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는 10년간 의존도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5년 평균값이 32.1%로 19.2%에 불과한 타 광역시도에 비해 여전히 높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바로 세수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기업들의 재정 기여도는 어떠한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방세 대비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은 2013년 5.9%였으나 최근에는 4%대로 하락해 몇 년간 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전, 충남, 충북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세액이 22년 440억까지 증가하기도 했으나 23년에는 20%나 감소해 360억으로 집계되어 관내 기업의 질적 성장이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주력 산업이 모호하고 대표 기업도 없어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는 실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출범 이후 행복청과 LH부터 인수받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늘어나 2030년 이후에는 연 2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행복도시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의 지방비 50% 부담을 명시하는 행복도시 건설 개발계획 변경안이 발표되고 바로 12월에 확정 고시되어 최소 약 1,500억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난을 우리 시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특례도 적용받고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높은 탓에 타 광역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23년도 기준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32만 5천 원인 반면 타 광역시도는 평균 72만 8천 원으로 우리 시가 현저히 낮으며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제주도는 296만 원으로 그 차이가 더 큽니다. 세종시법 일부 개정을 통해 26년까지 재정 특례 기간을 3년 더 연장했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역개발 관련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관련하여 재정 분야의 우리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내 산업단지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총 8개의 일반 산단과 4개의 농공단지 그리고 1개의 첨단 산단이 있으며 국가산단을 포함한 5개 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관내 총 18개 산단이 위치하게 됩니다. 기조성된 산단에는 191개 기업이 있으며 현재 1만 5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용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가 94개로 40%나 되는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은 10개로 5%에 불과해 기업 전반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저조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단의 재정 기여도를 살펴봤습니다. 23년 산단 내 기업들의 총 생산액은 약 8조 1,600억이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82억으로 전체 지방세 중 1% 수준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개 산단 191개 업체의 재정 기여도는 지나치게 낮습니다. 본의원은 이 수치를 확인하고 현재 이 산단들의 주력 산업이 무엇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단 전체 입주 업체 중 약 99%가 제조업입니다. 식료품, 종이제품, 가죽가방, 의료, 정밀기기 등 광범위하며 전통 제조업을 포함한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산단별 주력 분야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시 출범 이전 산단은 제외하고라도 최근 조성된 산단이라도 주력 분야를 선정해 업종 고도화의 추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일부 산단의 승인 당시 유치업종 및 배치 계획과 현입주 현황을 대조한 결과 본래 계획한 바와 다른 업종이 다수 포진해 있었습니다. 뚜렷한 목표와 전략보다는 산단의 분양률 제고만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시가 구성하는 전략산업을 고려한 업종의 고도화 방안과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편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개 산단이 밀집해 있는 전이전동 소정명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관건인데 해당 기업의 산단 배치도를 확인한 바로는 스마트 그린 산단과 복합 산단만 지원 단지나 주택지를 일부 확보해 정주 여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이전동 소정면의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증가하는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지역 내 산단 비중이 높음에도 인구 유입 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마트 국가산단을 포함해 5개 산단이 조성 중으로 첨단 기업을 비롯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구심점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단별 유치업종을 살펴본 바로는 지편동에 위치한 세종 테크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산단의 유치업종은 기존 산단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신구 산단별 조성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2029년 준공 예정인 스마트 국가 산단에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최민호 시장님은 최근 5+1 미래 전략 산업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모빌리티를 제외한 5개의 사업체 수 기준 입지 개수가 이를 초과해 산업 특화도가 높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산업 규모가 작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왜곡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 이렇다 할 특화 산업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목표한 대로 미래 먹거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계획 수립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조성 중인 세종 테크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5년 완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양률은 95.9%입니다. 이미 8개 기업이 입주해 운영 중이며 현재 1,900여 명이 종사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 전동 일반 산단은 24년 올해 준공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겨우 4%입니다. 이런 와중에 관련 부서들은 산단의 분양률 제고 관련 업무가 서로의 업무라며 미루고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 시 전체의 기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은 관내 기업 현황 분석을 위해 담당 부서에 지역 내 관내 기업 통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들이 부재함을 확인했으며 민간 기업 정보 제공 플랫폼을 활용해 정리된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통계치는 기존 시점과 누락된 데이터가 많아 현황 분석을 위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업 정보 관리는 기본입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광주광역시의 기업위치 담당부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별 담당자를 정해 주기적인 방문과 소통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 마련해 활용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지역 내 30여 개에 불과한 대기업, 중견기업과 소통이 부재하고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해 세종시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년 기준 총 3만 3천여 개의 사업체 중 도소매업 21.4%, 숙박 및 음식점업 14.5%, 부동산업 8.6% 순이고 종사자 수는 총 15만 3천여 명으로 공공행정 14.9%, 제조업 14.2%, 교육서비스업 9.8% 순입니다. 고용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20인 미만 소규모 업체 수는 꾸준히 늘어 22년 3만 2천여 개로 97%나 되며 300인 이상 업체는 48개로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간 총 업체 수와 근로자 수는 증가했으나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는 대규모 업체의 성장은 저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 기업의 재정기여도는 몇 년째 4%대이며 8개 광역시 중에서는 6위, 충청권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지지부진한 성적이 지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청주시는 매년 반도체 한 개 기업이 750억 원, 배터리 제조업체가 180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 해마다 930억 원의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3년 상위 15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쳐도 167억 정도입니다. 이런 수치는 우량기업 유치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기업 유치 실적은 미미합니다. 지난 22년 8월 12일 시장님은 세종시는 땅값이 비싸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이러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발표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님과 부시장께서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아직 전무합니다. 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발빠르게 뛰는 동안 세종시는 높은 토지가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가 추진하는 기업 유치 관련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균특 보조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의 경우 21년부터 3년간 22개 기업에 약 180억이 지급되었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보조금은 2019년 한 개 기업에 22억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액을 살펴보면 매년 15억 원 정도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상 기업 선정에 좀 더 신중해야 할 대목입니다. 보조금 환수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21년부터 3년간의 환수금은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23억이었으며 이 중 2차 보조금이 투자금액 미달로 환수되는 경우도 8건이나 되었습니다. 환수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기업의 현실적인 투자계획 수립 지원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기 시정부의 22-23년도 기업 유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업 유치를 위해 36개 기업과 MOU를 맺었고 이 중 입주 완료한 중소기업 2개, 착공 또는 설계 중인 기업 13개, 나머지는 입주 계약만 하거나 투자 예정 혹은 투자를 포기해 실제 유치된 것은 14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 8월 시장님은 세종시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 경제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강한 의지와는 다르게 2년간 14건의 기업 유치는 아쉬운 성과입니다. MOU 체결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기 휴게소 IC의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을 스쳐 지난 후 IT 등 첨단 지식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 판교, 기흥, 동탄을 경유하는 경부 고속도로와 동천안 IC에서 만납니다. 세종시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반도체, IT, 첨단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향하는 4차 산업도로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클러스터로 향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로 연기 휴게소 나들목에 IC를 만들면 스마트 국가산단의 산업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동시에 고북서주지 일대의 관광 기능을 급신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연기 휴게소 IC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 라이즈 계획을 점검하면서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를 절감했습니다. 국립대가 없는 공백을 메우면 물론 대학의 인프라와 우리 시에 적합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생존 계획인 라이즈 계획, 글로컬 대학 육성, 기회발전 특구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방의 혁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인구 감소라는 내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현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우리 시의 AI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무했습니다. 본의원은 AI 분야가 사이버 보안, 양자, 드론, 로봇 산업과 더불어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미 일자리와 교육 등의 한계를 느낀 청년들은 우리 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난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정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역량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본의원이 판단에 공감하리라 생각하면서 경제부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부시장 이승원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상병원 의원님께서 경제자족도시 세종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여러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병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의 취득세에 의존하는 세입구조와 이런 취약한 구조를 탈피하여 안정적인 재정 여건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무엇보다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가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한 재정 기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종시의 세입 중에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액 1조 6,449억 원의 약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세수 8,5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주요 기반인 지방 서비스 29%, 취득세 25.4%, 재산세 12.7%, 지방소득세 12.7% 등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기업 실적, 소비 지출 현황 등 국내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징수 현황은 21년 2,920억, 22년 1,870억, 23년 1,226억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21년 386억, 22년 443억, 23년 363억 원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3년에 국내적인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세수가 좀 감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공동주택을 비롯한 대형 건축물 준공 및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가 주요 세입 기반이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거래량의 감소에 따라서 취득세 의존 위주의 세입 기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취약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산업단지 조성,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행복도시 건설 개발계획 변경안 추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광역복지센터는 전액 국비로 건립하였으나 향후 미착수된 5개소, 복컴 3개소, 광복 2개소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50% 부담하도록 행복도시 건설 개발 계획이 작년 말에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절충안으로서 분담 방식을 변경해서
건립비는 행복청에서 부담하고 토지 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행복청과 기재부,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고 있으나 기재부에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및 국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50% 원칙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건립비 분담 안건 외에 행복도시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교부세 증액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종시법 전면 개정 시 재정 분야에 반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종시법 전부 개정은 행정수도로의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두고 특별자치지 기능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지방채 지출 한도 자율성 확보, 준특회계 자율성 확보를 위한 의견 제출 권한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는 현행 2026년까지 규정하고 있는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 보정 비율을 상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는 정률제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제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제 지출 한도 자율성 확보는 앞으로 우리 시의 투자 사업의 증가와 인구 증가에 따른 의무적 복지 사업, 이관시설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특례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채무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3.1%로 전국 평균 수준이고 재정 자립도 또한 3위인 상황에서 부채 상환 능력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재정 악화 상황에서 시 발전과 관계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들을 우리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산단 조성 관련해서 산업단지별 주력 분야 및 주요 입주 기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었고 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완료 산업단지에 작년 말 기준 177개 기업이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전자, 전기장비 제조, 화학 및 의약품 제조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단별 특징을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4-2 생활권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경우 첨단 및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인근 대학 및 연구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동면 명학 산단은 삼성전기, SK트리캠 등 전자제품 및 반도체, 소재 제조 기업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강 산단은 컨티넨탈, 보쉬 전장 등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성 완료된 산단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경과돼서 업종의 다변화 등 산단 고도화 방안이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산단 업종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조성 완료된 14개 산업단지 최근 5년간 성장을 보면 업체 수나 종사자 수,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도 19년 157개에서 작년 말 기준 117개로 연평균 3% 증가 추세이며 종사자 수도 19년 9,700명에서 작년 말 기준 약 12,000명 수준으로 연평균 4.7%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액도 19년 6조 4천억에서 23년 7조 4천억으로 연평균 3.7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도 지방소득세뿐만 아니고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다 합칠 경우에 작년에 408억 원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이 산업단지는 우리 시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 예정인 스마트 국가 산단에 대해서 투자지 초기부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부가치 업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신소재 부품 산업을 타겟팅으로 하여서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전동, 소정면 등 산업단지 주변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 집중된 북부권 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2월 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주 여건 불만족이 62%로 집계됐으며 주된 사유는 주거시설, 교통 및 문화, 의료 및 보육시설 부족 등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부권 산업단지 주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난 6월 18일 날 제가 팀장으로 하는 북부권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TF를 구성을 해서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산업국장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도시재생, 교통, 복지, 문화, 시설 개선 등 5개로 구분해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이면 스마트 그린 산단, 지원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분야별 정주 여건 개선 시 또 천안지역 출퇴근 근로자의 인구 유입 및 북부지역 시민의 생활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어떤 산업단지랄지 기업체의 총무부장이란지 이런 분들을 또 회의에 초청을 해서 그 부족한 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 현황 관리와 소통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 지원과를 중심으로 한국 평가 데이터의 자료, 그다음 세종 테크노파크나 대종 세종연구원, 세종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작성한 자료를 활용해서 기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세종 관내의 기업의 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향후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1월에 개소한 세종기업 민원해결센터를 중심으로 시청과 14개 지원기관의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서 다양한 기업 민원도 접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업 규모별, 유형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고 어저께도 저희 시장님 주재로 중견기업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제 세종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새로 이제 취임하셨는데 시장님과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정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보조금의 환수 및 2월 발생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는 최근 3년간 기업 유치 관련 보조금을 총 16개 기업 180억을 지급했으며 이 중 총 11개 기업 23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회수 기업 중 실제 환수 처분을 부과한 경우는 4개 기업 16억이고 나머지 7개 기업에 대해서는 계획 대비 투자액 미달로 2차 지급분에서 상계하여 미지급한 경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수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적정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2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지원, 투자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 규제 특례와 세제 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발전 특구와 기업에 적합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 세종 경제자구역 지정을 통해서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투자 펀드인 미래전략 펀드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300억 이상 규모로 조성해서 이전해오는 기업 또는 관내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적극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운영적인 충청지역 혁신 벤처 펀드, 지역 엔젤 재간접 펀드를 활용해서 지역의 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MOU 체결의 형식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의 투자 실행력을 확보를 위해서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MOU를 현재 체결하고 있습니다. 22년 이후 MOU 체결 기업 기준으로 실투자율이 97%에 달하고 있고 참고로 입주 및 분양 계약 20건, 건축 설계 1건, 착공 11건,
가동 중인 기업이 일건 등 실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MOU 체결 기업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투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사천리 투자 지원단을 통해 투자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MOU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 휴게소 IC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서 도로공사에서 천마을 IC와 연기 휴게소 IC 신설 관련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9년과 18년에 실시하였는데 용역 결과 천마을 IC의 경우에 0.54, 연기 휴게소 IC의 경우에 0.37로 타당성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후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 하계 대학 경기대회 개최 등 그다음에 대전 청주 등 인근 대도시 간 통근 통학 인구 증가 등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난 23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마을 IC는 0.88, 연기 휴게소 IC는 0.46으로 이전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도로공사와 지금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의 입장은 천마을 IC의 경우 경제성은 있으나 공사 비용이 600억가량 소요돼서 과다하여 하이패스 IC 기본 취지에 맞지 않고 또 연기 휴게소 IC의 경우 경제성이 더 낮고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회 장기화 등의 우려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사비 최소화, 경제성 추가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어저께 제가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기획처장을 만나서 이런 천마을 IC와 연기 휴게소 IC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을 하였고 7월 중에 조속한 시일 내에 또 시장님께서도 도로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서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내 균형 발전,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서 하이패스 설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